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박미라입니다. 역사적 고점을 새로 쓴 뉴욕 증시 영향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개장한 지 1시간이 흐른 지금은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개인의 매도가 출회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멈추고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재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들이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주요 코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수급 상황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오랜만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각 주체별 수급 상황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스피에 일단 최근에 기관 매도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대치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쌍끌이 매수로 일단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쌍끌이 매수가요 여전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쌍끌이 매수 중에 운수장비 업종, 즉 자동차를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두산업종 그쪽으로 매기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전기전자, 즉 삼성전자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사는 모습, 그리고 통신업, 금융업, 은행업, 증권, 보험, 금융 쪽, 즉 내수주 쪽에 좀 베팅을 하는 일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이제 아침에 550선을 넘어가나 했더니 역시 550선에 대한 차익 매물이 외국인과 기관, 그동안에 어쨌든 외국인이 20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순매수하다가 오늘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추이는 조금 이따 전략시간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번곡점이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스피는요, 기본적으로 미국 뉴욕 증시가 지금 최고가를 갱신했다고 하지만 올해 연초 2040포인트를 여전히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국에는 선물 시장과 연동된 그 현물의 거래 때문이라고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번 최고가 158만 4천 원이었죠. 오늘 고가가 157만 5천 원. 오늘 장중에 이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면 종가상으로 뚫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 S4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가 돋보였고 팔던 기관도 오늘은 삼성전자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은 있고, 하지만 지수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른 업종도 오늘 또 자동차를 빼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참 전략적으로 합성 전략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미국 그리고 일본 이런 상승 랠리와 약간의 계속 디커플링화 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양매도인데요. 130억 37억 팔고 있죠. 기관에 어쨌든 많이 안 팔고 있는 게 일단은 아직 안도의 어떤 숨을 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오늘 많이 팔고요, 만약에 개인이 많이 붙잡게 된다, 오후까지 들어서 400억 500억 사고 그게 연속적으로 수급적으로 만약에 개인이 2, 3일 연속적으로 사는 걸로 나온다, 그런 좀 경계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코스닥 개별 종목들 그동안 IT 부분들 달렸던 것이 사실 오늘 꽤 이격 조정을 분명히 받는 모습인데요. 큰 폭의 하락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주라든지 IT 부품주들 많이 하락하는 건 4%, 적게 하락한 건 2, 3%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다지 아직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수급적인 건 연속적으로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 쪽에서 등을 돌린 모습인데요. 각 주체별 속내도 궁금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은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은요, 코스피랑 미국이랑 지금 상황 다른 거잖아. 똑같이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업들이 오늘 조선업이 좀 반등이 세게 나오는데, 그동안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쨌든 기관 쪽이 조금만 베팅해도, 즉,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만 사줘도 올라가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장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효과랑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올라온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지수가 2000선 위에서 계속 2020포인트에서 아무래도 행보는 하고 있지만 상대적인 코스피 체감 지수는 상당히 낮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 업황 전망이 불투명하고 상대적인 통화 강세죠. 워낙 강세가 추이를 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선진국들, 기축통화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 이런 국가들의 기축통화 어떤 절하 때문에 사실 국내 원화 절상으로 수출주들을 그리고 업황들 그리고 중국이 전인대를 개막했다고 하지만 옛날에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 즉 내수 성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내 업황은 사실 전망이 밝지 않은 겁니다. 그것들을 제가 외국인 속내로 지금 표현을 드린 건데요. 사실 지금 상황은 만약에 미국이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니케이가 또 1%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벌써 12,000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8,000회였던 니케이 증시가 거의 지수가 40%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유동성이 일본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유동성이 좀 다르게 상당히 유동성이 차별화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요 땅을 파도 물이 없다 계속 파다 보면 나올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은 다행히 하학주가 반등을 하지만 개인이 최근에 많이 산 게 3월달에 들어서 어떤 업종입니까? 결국에는 하학업종을 가장 많이 샀고요 철강업종 그 다음으로 많이 샀습니다. 그 두 업종을 한 2천억 정도 샀습니다. 코스피 전체 거래 금액에서는 700억을 판 걸로 보이지만 그것은 전기전자를 팔고 화학이랑 철강을 샀다는 건데 과연 그 가대낙폭 업종들을 사서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성공하였으면 오히려 올랐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에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계속 매집하는 모습은 시장의 어떤 상승하는 종목과 좀 반대되는 모습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 어떻습니까? 돈이 몰리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게 결국 유동성 얘기거든요. 오늘 부품주들 뭐 코스닥 좀 주춤하긴 하지만 결국엔 그동안의 랠리를 일으켰던 거는 역시 돈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펀더멘탈이 상당히 개선되는 업종들의 분명히 개별 종목의 기간이 베팅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오늘 기간이 많이 팔지 않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잠깐의 어떤 차익 실현물일지 아니면은 정말 550선에 대해서 코스닥을 털어내려고 하는 건지는 조금 한 2, 3일 정도 더 봐야 되는 게 정확하다고 일단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그동안 코스닥 중소형주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건가요? 일단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랑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사실 선진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도 사실 2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이 오른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올랐거든요. 즉 유동성이 코스피 내에서 전차 군단이 시장을 갖고 노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우리 코스피에서는 어쨌든 코스닥으로 유동성이 몰리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역시 코스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만 근데 3년 기준으로 쳤을 때 550선을 지금 네 번째 부딪히는데요. 코스닥이 결국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충분히 여기서 조정을 한번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계속 가능할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쨌든 만약에 외국인이 어제도 500억을 넘게 샀는데 500억을 사면 거래소에서 5천억을 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코스닥은 개별 종목이 많기 때문에 급등락이 또 심하거든요. 오늘 외국인 128억, 기관이 39억 파는데도 코스닥 업종이 안 좋고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거래소에 거의 10배 가까운 그런 수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어쨌든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이냐는 역시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인데요. 이 연속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이 오늘 190억 아침에 지금 1시간 만에 190억을 샀는데 이게 오들어서 물량이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고 개인이 팔게 되면 충분히 이격 조정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 기관이 파는 물량이 꽤 거세지면서 2, 3일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550선에서 같이 코스닥 좀 차익 실현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급을 꼭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는요, 지금 뭐 제약업종, 오늘 약간의 조정받고 있고요. 일부 업종, 뭐 종근당이나 LG생명과학 이런 것들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즉, 퍼가 높아지는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음식료 업종, 요새 뭐 CJ, 대상, 그리고 동서 이런 음식료 식품 업종이 상당히 계속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해 어쨌든 코스피 내에서 투자는 내수주로 하되 내수주 업종에서는 유통주 이런 것도 괜찮지만 단기 매매, 음식료 제약 업종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매매하라. 연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음식료 제약이 연초부터 계속 랠리를 이어갔는데 이것도 코스닥처럼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 좀 반문하신다면은 좀 상황이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업종이 기저효과로 올해 발생하면은 상당히 이익 모멘텀이 그다지 크진 않지만 즉 경기 민감주처럼 어떤 이익이 극대화되는 어떤 삼성전자처럼 이익이 탁월하게 좋아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 철강, 조선, 화학 이런 업종보다 어쨌든 내수주만의 어떤 매력이 사실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이 즉 그런 어떤 펀더멘탈이 그래도 탁월하게 좋아지진 않지만 어쨌든 탄탄한 하방 경직을 지킨다는 게 아마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로 유동성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퍼가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하면은 10배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결국에는 퍼가 높아지는 역할, 즉 퍼가 이제 예상 실적 대비 낮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퍼가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걸 꺼려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높아지는 업종에 계속 집중하는 게 맞다. 사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시는 전략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업종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원화 강세 그리고 엔저 현상은 아마 추세적으로 올해 내내 진행될 거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어쨌든 경기 민감주들, 대형주들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단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해서 가져가는 전략은 올해 투자는 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민감주 투자보다 내수주 투자가 적합하겠다. 그리고 코스닥의 오늘 방향은 단항에 이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오늘장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업종목입니다. NK 주당 현금 50원 배당 소식에 전해졌죠. 여기 현대차와 소전지차 관련 국제 과제가 진행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운 종목인데요. 실적 호조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 올랐던 국동은 오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웰메일입니다. 75% 감자 결정에 3거래일째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RC 투자자문의 김성헌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업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업종목은 NK입니다. 고압가스 용기, 선박용 소화장치, 밸러스트 수처리 장치,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용기 부문 주요 고객은 아커 MH 솔루션과 내셔널 오일웰 마르코 등 외국사가 있고 선박용 소화장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메이저 선박 제조사와 해외 선박 제조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조선업 부진에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28일 보통주 한 주당 현금 50원을 배당 기록했다고 공시하며 상승 중입니다. 또 현대차가 투싼 IX 수소연료 전지차를 세계 최초 양산하는데 자회사 ENK가 수소연료 전지차 저장 탱크 관련해서 국제과제를 현대차와 공동 연구 중이라는 소식도 호재입니다. 향후 투자 전략은 5일선 지지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10% 내외 목표 수익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운 종목 살펴볼 텐데 두 종목이 있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다운 종목은 북동입니다. 동사는 니트 의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나이키, 해마, 포레버 21 등 회사와 OEM 계약으로 생산 및 판매 중입니다. 이들 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환율 불안, 수출 상대국인 미국, 유럽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특히 미국 매출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별도 기준 매출액은 915억으로 전년 대비 8% 정도 감소한 실적이지만 선진국의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상환 등 원가 및 판관비 절감 노력으로 단기 순이익이 2.5억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향후 미주 수출이 미국의 경기 개선과 함께 증가하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 급등한 측면에서 오늘 10% 시초에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5일선 눌림목에서 매수하셔서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웰메이드입니다. 동사는 1976년 텐트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2006년 스타엠 엔터테인먼트와 주식 교환으로 엔터테인먼트 및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광고 및 드라마 매출이 증가했지만 영화 제작과 음반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도 적자폭이 마이너스 45억으로 확대 추세입니다. 웰메이드가 75% 감자 결정에 이틀째 하한가에 오늘도 큰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8일 장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보통주 4주를 같은 액면 주식 한 주로 무상 병합키로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감자 기준일은 4월 16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실적 호정 가능성이 낮아서 당분간 올라갈 가망성이 낮아 보입니다. 반등 시에 비중 축소하시기를 공고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업앤다운 종목 분석의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부 출연자였던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는 박스권이 2030포인트 돌파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밸류21의 이드코 대표,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이명식 전문가는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주시하자라는 의견이었고, 뉴스타의 유창희 대표는 지수가 오르고 있는 만큼 고점 돌파하는 IT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는 중소형주는 단기 보유하되 대형주는 중장기 보유하자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정영우 팀장과 공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 개 정도 공감하시는지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좀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전고점 부분이 2030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고점이 한 2050포인트가 좀 중요한 지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박스권 상단 부분 돌파 여부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박스권이 2030포인트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다시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영훈 팀장님만의 오늘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일까요? 네, 우선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전일 미국장이 계속해서 지금 최고치를 좀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시초가 갭상승 출발하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 뚜렷한 지금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시장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좀 투신권 쪽에서 계속해서 좀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역시 이 부분이 좀 지수의 강한 상승을 좀 제한시키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역시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 상태가 한 2000포인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려는 좀 심리적인 욕구가 좀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펀드 환매 물량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작년 이제 고점이었던 2050포인트를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역시 지난 전고점의 돌파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역시 저 역시도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지난번 한 2050
포인트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안착 여부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소 쪽이나 뭐 코스닥 할 거 없이 지금 뭐 시장 지수의 움직임에 크게 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업종이라든가 종목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그 컨셉에 맞는 그러한 좀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가장 시장에 또 뜨거운 화두가 이제 뭐 중국 양해 관련해서 역시 중국 정책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 관련주들 이러한 소비 관련주 이러한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진핑 정부가 이제 뭐 지금 도시화라든가 또한 소비 확대를 지금 가장 큰 화두로 지금 외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좀 같이 이제 교집합을 좀 이루고 있는 그러한 좀 종목군들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보시다시피 뭐 오늘도 뭐 중국 관련주들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또한 오스테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이러한 종목군들로 좀 관심을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흐름보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은 역시 뭐 지금 뭐 지수의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그 골프존이라는 그 종목을 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국내 시뮬레이터, 국내 시장 점유율 이제 1위 업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 뭐 시청자분들도 뭐 많이들 뭐 지금 스크린 골프 치러 뭐 다니실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날씨가 쌀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많이들 이제 뭐 라운딩을 하실 텐데요. 지금 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뭐 한 20여 개 지금 국내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과 함께 지금 한 8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독과점적인 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지금 라운딩과 회원수가 계속해서 지금 안정적인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사업 부분에서 고르게 지금 성장세를 계속해서 좀 구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도 약 한 10%대 좀 안정적인 고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전년 대비해서 뭐 한 100억 이상 늘어나 83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당분간은 이러한 좀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좋은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뭐 지금 고화질 디지털 그 네트워크 서비스 즉 그 HD급으로 화질이 상당히 좀 그래픽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또 코스 그 가격 인상도 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실적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많은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러한 실적에 반해서 지금 현 주가가 지금 PER 약 한 10배 수준 정도에서 좀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역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지금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CJ ENM 이러한 뭐 코스닥 주요 그 뭐 오락 뭐 이러한 좀 기업들이 PER 뭐 20배 이상 적용받는 데 비해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PER 한 10배 정도밖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좀 문제가 좀 제기가 되면서 지금 높은 밸류를 좀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충분히 뭐 PER 한 12배, 13배 정도는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주가가 한 6만 원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6만 원 부근에서는 매수하신다면 상당히 좀 좋은 매수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셔서 한 6만 5천 원 정도 선 지난번 고점 부근이 한 6만 5천 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하신다면 분명히 좀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골프존 6만 원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907 작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전 협상 얘기가 또 있었고, 또 이제 유엔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또 합의를 또 해주면서 7일날 본격적으로 일단 협의안 발표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일단 이런 좀 악재 상황이 좀 있는 상황, 그렇다면 당연히 전쟁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어서 풀이가 되고 있는데, 테마좀 일단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꾸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약간 먼저 시장 상황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자, 장 시작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오르던 특히 코스닥 지금 다시 보합권으로 딱 움직여버린 상황이 됐고, 많이 오르던 종목들 오전장에 매수하신 분들 싸그리 다 지금 물려버리셨네요. 자,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흐름 자체가 조금 지속될 수 있다는 거. 이유는 뭐냐? 바로 이제 북한의 정전 협상 백지화 이 소식 때문에 약간의 조금 심리적인 불안감이 좀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큰 걱정 없이 가져가셔도 될 게, 자, 뉴욕장이 어저께 사상 다우지수가 최대치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12년 만에 최고가 지금 달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여타 이제 여러 이제 헤지펀드 운영하시는 전문가들은 좀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 야구로 말하면은 지금 7회까지 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어제 야구 이기긴 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6점 차 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대만, 역시 대만도 야구 잘하는 팀이니까 좀 다음 기회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보면서 조금 이제 한숨을 많이 쉬었는데, 오늘 제가 수익률로서 다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12개였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12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3%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을 다 포함해 보니까 총 10개 종목이 지금 수익이 난 상태예요. 12전 10승 8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을 낸 게 83% 이상 수익률을 지금 거두고 있어요. 승률을.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제가 한 2주 동안 이제 거의 3주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저를 믿고 따라올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수익을 꾸준하게 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4가지는 정리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인프라이어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인프라이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인프라이어 수익률이 얼마? 12.9%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빌이 어제 급등을 했어요. 어제 급등을 해서 8%, 최고가 8%를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약품 3%, 대덕전자 거의 5% 가까이 수익이 좀 났었고요.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한 2.8%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꾸준하게 나고 있고,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과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도 지금 수익이 적게나마 나고 있는 상태. 제가 한 일주일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게임빌도 지난주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수익 꾸준하게 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인프라이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인프라이어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는 끝까지 가보겠다. 15,000원까지 가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단타로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낮기 때문에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떤 자리? 차트를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하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이어는 단타로 보실 분들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장기로 보실 분들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보유하는 쪽으로 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일단은 인프라이어는 관심에서는 좀 제외를 하고 일단 묵혀두는 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죠? 게임빌이에요. 자, 게임빌이 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10만원 넘고 지금 104,200원의 상황 보여줍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어요. 컴투스 뚫고 골드크로스 보여줬는데 게임빌 못할 이유 없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자, 이 종목 수익률이 오늘 좀 빠지긴 했어도 수익률 자체가 지금 한 7% 이상 지금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게임빌 역시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수익 7%, 수익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이어 10% 먹고, 게임빌 10% 먹고, 7% 먹고, 그 전에 여타 다른 종목들도 웅진도 막 7, 8% 먹고, 만도도 4, 5% 수익 시켜들었고, 계속 지금 수익 실현하고 있어요. 자, 좋단 말이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모든 종목은 전부 다 케어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종목, 대한약품. 대한약품이 오늘 조금 빠지고 있어요. 약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고가 대비해서는 한 3.5%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인데 지금 한 1%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고 있네요. 자, 대한약품은 아직 좀 더 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한약품은 홀딩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덕전자입니다. 자, 대덕전자가 이게 매수가가 11,100원이었어요. 11,100원이었는데 지금 11,500원 정도 상황 보여줍니다. 꾸준하게 지금 대덕전자 상승하고 있는 보이시죠?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이 종목 지금 계속 며칠째 밑꼬리 달고서 올라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밑꼬리 달고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네요. 오늘 또 올라갈 겁니다. 자, 대덕전자는
현재가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현재 수익률 꾸준하게 나고 있어서 뭐 고가 대비해서는 한 5% 가까이 수익이 났지만 지금 한 3%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는 보통 3% 정도이기 때문에 3%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면 정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좀 더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 금호타이어예요. 그날 이게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같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금호타이어도 지난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가격이 12,350원 현재가로 매수하시라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 중입니다. 자, 오늘 시가 대비해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시가 대비해서는 고가 대비해서 한 3%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아직 3%까지는 안 됐고요. 근데 현재가에서는 수익률이 한 1.5%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네요. 금호타이어 아직 괜찮고 이 종목 역시 아직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주일 안 됐죠.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한 1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3, 4% 날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이셀하고 포스코 ICT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하이셀이 한번 좀 더 크게 갈 것 같다. 그래서 포스코 ICT는 조금 많이 오른 상태지만서도 오늘 또 오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매수하신 분들. 하이셀 말씀드렸는데 하이셀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누군가 이 종목 관리하고 있고 좀 올라갈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차트 확대해서 보자면은 정확하게 십자 패턴을 지금 그려지면서 차트가 조금씩 이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차트 훨씬 많이 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훨씬 잘합니다. 자랑은 아니고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 조만간에 한번 크게 갈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제 샀어요. 어제.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 매수한 가가 현재가로 제가 2,825원에 매수하자고 해가지고 시가로 바로 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가져가도록 할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하게 큰 상승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홀딩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종목은 자, 휴비스입니다. 자, 휴비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휴비스를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이현제약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현제약 보니까 이제 먼저 휴비스부터 볼게요. 자, 휴비스를 가지고 휴비스가 어떤 회사면은 첨단 섬유 이제 소재 업체인데. 실적 부분과 더불어서 수급 상황이 또 양호하고 꾸준하게 조금 반등을 주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급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자면은 자, 수급 상황이 기관들이 지금 5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투신, 연기금, 그다음에 금융투자보험. 어제는 모든 수급이 다 쏠린 상태죠. 개인들의 물량만 최근 들어서 털고 있다는 거. 자, 개인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물량이 좀 매수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부터는 개인들의 물량이 털리기 시작하면서 매수 주체가 기관들로 완벽하게 턴하는 장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차트 보면서 기관들이 매수한다는 게 바로 이때 매수를 기관들이 꾸준하게 했단 말이죠. 개인들은 이때부터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계속 물리기만 하다가 기관들한테 이제는 물량을 뺏기기 시작한 단계. 정확하게 지금 좀 크게 봤을 때는 강한 V자형 패턴의 시작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휴비스 같은 종목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가져가도 되고 좀 더 오래 묵혀둬도 돈이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이현제약이에요. 자, 이현제약 제가 중요하게 보는 패턴 지금 이 종목 신고가 패턴을 지금 그리려고 하는 그 단계입니다. 제가 신고가 패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차트 중에 하나인데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뚫지 못했던 라인은 바로 이때인데 근데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딱 뚫고 올라간 그 첫 단추 모양이거든요. 딱 뚫고 올라가서 안착했어요. 그러면 이현제약도 역시 수급적으로 문제가 없나? 수급적으로 최근에 완벽하게 지금 정말 퍼펙트하게 돌아온 종목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최근에 기관들이 이 종목 계속 삽니다. 자, 보이십니까? 기관이 원래 매수세가 없었던 종목이에요. 기관 매수세가 원래 없던 종목인데 갑자기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오고 연기금도 늦었는지 아차 싶었는지 매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자, 이현제약 이 종목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3월 달에 뭐가 있죠? 요즘 제약 관련주도 인기가 많죠. 이유가 뭐죠? 3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약 산업 로드맵 발표가 있어요. 자,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휴비스하고 이현제약 중에 어떤 종목을 제가 말씀드려볼까 하냐면은 저는 이현제약인 것 같아요. 자, 이현제약 이 종목 지금 이제서야 기관이 매수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기관들의 매수 평단가 자체가 이 고가에 해당하는 부분 16,000원입니다. 그럼 16,000원이라는 소리는 현재가 부분이 이 전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뚫고 올라와줬고 그 바로 전 고점 작년 10월 달에 보셨더니 전 고점 라인 자체를 지금 조만간에 뚫고 이제서 뚫고 올라가는 그 채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3월 달을 보고서 사셔야 돼요. 3월 달 이번 달이잖아요. 이번 달에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제약 관련주들 다 상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담아두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연제약 가지고 조금 한번 승부를 내보도록 하고 현재가 볼게요. 현재가가 16,650원이네요. 충분히 16,650원, 16,6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도록 할게요. 충분히 매수하시고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는 큰 폭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제약 관련주 주목하셔야 됩니다. 꼭 봐두셔야 돼요.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연제약, 이제서야 기관들 들어오기 시작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시면 일주일 내 큰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러면 김선윤의 공급지 작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중국 상해 증시가 2%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 개막한 전인대에서 성장이 지속될 거란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전일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330.80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원저바오 총리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와 함께 친환경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또한 나타나면서 증시의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행 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예대 비율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최근 예대 비율 규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은행들에 대한 부실 채권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중국의 서비스업 PMI 지수는 52.1로 발표가 났습니다. HSBC 2월 중국 서비스업 PMI 지수가 52.1로 1월에 54에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2월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 영향을 받는 만큼 지수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중국 재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확대에 대한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업종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전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 부동산주들에 대한 부담감들은 꾸준히 이어져 나온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해통증권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이번 양해에서 중국의 내수와 에너지 관련 종목에 대한 정책에 대한 수혜가 전망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수 관련주와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강한 상승세를 이끌기보다는 전일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 출발 상황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부터 확인합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코스피가 0.8% 상승하는 동안 코스닥은 8.27% 올랐습니다. 지수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가총액 추이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코스닥 지수가 조만간 600포인트를 향해 달릴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5일 금융정보회사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들의 목표 주가는 연초 후 꾸준히 하향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IT는 소폭이나마 오름세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쓰며 1분기 실적 둔화가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올 들어 목표 주가가 2.79% 상향됐습니다. 증권업계가 다양한 제형저축 펀드로 본격 판매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중 증권사들은 6일부터 제형펀드 상품을 판대합니다. 이는 14%의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절세 상품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악재, 환율 문제 등으로 코스피가 연초 주춤하는 사이에 코스닥은 그야말로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주춤하지만 이제 550도 문제가 없다, 600까지 갈 것이다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코스닥 시장이 계속 연일 강세인데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피가 환율 위험에 흔들리는 동안 코스닥이 이제 틈새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꾸준한 강세를 보였는데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0.8% 상승하는 동안 코스닥은 8.27% 올랐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은 코스닥을 외면했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3,387억 원, 2,454억 원의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는 2004년 4월 이후 9년 만에 이제 가장 큰 순매수 규모입니다. 코스닥 시장 강세에는 이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등 새 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산업진흥 그리고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 강조하면서 코스닥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한 가시화된 정부 정책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없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 육성, 중소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면서 일단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수급에 의해서 이제 강세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이 나오는 것도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대형 기술 기업과 성장성이 큰 기업의 코스닥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기존의 상장 심사 기준이 제조업, 기술형 기업에 맞췄다는 점을 고려해서 서비스업에 특화된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급 등에 따른 조정을 우려하면서도 코스닥 지수가 올해 안에 충분히 6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 2009년부터 450에서 550포인트 안에 갇혔던 지수가 4년 만에 이제 박스권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근거로 이제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된 데다가 경기도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어서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지수 6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최근 코스닥 강세는 1월 효과를 넘어서 신정부 정책 수혜 순풍을 타고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장기 박스권을 뚫고 550포인트를 넘어서 600포인트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익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코스닥 시장 강세는 지수의 높은 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오르는 업종을 보게 되면 핸드셋 업종과 바이오 그리고 엔터테인 업종이 국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분들의 보유 종목이 오르는 게 더 중요한데요.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일단은 즐길 필요가 있고 특히 여기에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발산 국면에서 분출하는 업종인 핸드폰 부품, 엔터테인, 게임주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주에 대한 적극적인 매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늦어도 올 하반기에 코스닥 600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시면서 관심을 둘 만한 업종으로는 엔터게임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요즘 주도주가 나서지 않는 가운데 그나마 증권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IT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과도한 쏠림은 경계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업종별로 보게 되면 기업 이익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이 IT라서 시장에서는 IT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데요. 이러한 거는 이제 과거에 비교했을 경우에는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전차 등이 이제 과거 증시를 이끄는 주도주였는데 이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은 수급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분간 제한적 조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FM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들의 목표 주가는 연초 후 꾸준히 하향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익 전망치 역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지난해 증시를 이끈 자동차주는 목표가가 하향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30만 5천 원이었던 목표가가 지금 28만 6,533원으로 6% 이상 하향됐고요. 불과 한 달 전인 2월 초와 비교해도 1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연초보다 줄고 있지만 자동차 종목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IT는 소폭이나마 좀 오름세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쓰면서 1분기 실적 둔화가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올 들어 목표가가 2.79% 상향 조정됐고요. 지난해 말 181만 9,310원이었던 목표가가 현재는 18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200만 원 얘기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로 인기를 끌었던 화장품 등 소비재 종목에 대한 기대도 빠르게 좀 줄고 있는데요. 지난해 주당 130만 원까지 이제 오르면서 주가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 반영에 오르는 아모레퍼시픽은 올 들어 목표가가 12.41%가 하향이 됐고 실제 그 최근 주가도 힘을 받지 못하면서 100만 원 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저가 화장품 돌풍을 일으켰던 LVCNC, 제닉 등도 목표가 하향이 눈에 띄는데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 보게 되면은 최근 3월 중 4일과 5일의 주식시장 강세는 단기 트레이딩에서 이제 수익률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모양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그 주식시장 강세 업종을 좀 뽑아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과 일부 업종의 이제 목표가는 낮췄지만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중국 관련 소비재 업종과 새 정부 정책 수혜주가 눈에 띕니다. 글로벌 경기가 수치상 회복을 가져오는 신호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지수는 이미 최고점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단순한 투자 전략인 오르는 주식을 더욱더 집중해서 수익률을 가져가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도 제형저축 펀드 판매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증권사마다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텐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증권업계가 비과세 서민 목돈 많은 상품인 제형저축 출시를 앞두고 다양한 제형저축 펀드로 본격 판매 경쟁에 돌입을 했는데요.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중 증권사들은 6일부터 제형 펀드 상품을 판매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형 펀드는 14%의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절세 상품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가 있고요.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년, 최장 10년을 유지해야 되며 분기당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도 이제 제형저축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한국밸류 10년 투자 제형펀드, 저축예금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제형펀드, 미국과 중국의 신한 BNPP 파리마 자산운용의 미국 제형펀드와 차이나 오퍼튜니티 제형펀드를 포함해서 그동안 양호한 평가를 받은 국내의 펀드 11종을 제형펀드로 이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형펀드 출시를 맞아서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예정이 됐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제형펀드 가입 고객에게 CMA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도 CMA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이 밖에 동양증권, 하이투자증권, NH농협증권도 제형펀드 고객에게 경품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형저축 관련 금융상품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 은행에서 판매하는 제형저축이 있고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제형저축 펀드가 있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제형저축 보험이 있겠는데 각각 가정에 맞는 상품을 고르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정부정책 사업으로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만큼 일반 투자자분들도 대상이 되시면 청약저축처럼 비과세 혜택과 높은 금리 기회가 되는 제형저축의 기회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개장과 동시에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어떻게 마감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